안녕하세요. 2310학원 통합사회 강사 심규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합사회 1, 2단원에 해당하는 행복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서 행복은 두 가지 의미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시적인 행복이 되겠고, 만족감이나 즐거움 이런 게 되겠죠. 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 교과서는 두 번째 의미의 행복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건 궁극적 목표로서의 행복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 절대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이 밑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최고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은 곧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말과도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간단히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모든 개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식물은 동물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물은 인간에게 이용당하기 위해서, 인간은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봤다는 거죠.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상가이기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복이라는 건 지역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 지역의 환경과 그 시기의 특징이, 또는 그 시기의 상황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잠깐 보면, 제가 밑에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왔는데, 환경이 행복의 정의를 결정한다 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환경이 있었길래 또 다른 환경에 따른 행복의 기준이 생겨났는지 옆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동양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농사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 많은 노동력은 믿을 만한 우리 가족들한테 맡기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게 유리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중국은 대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즉 공동체를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행복은 집단의 조화,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람들과 상호작용 잘 하는지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주의적인 의미의 행복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 서양을 잠시 보면, 이 당시 그리스는 지중해, 그리스 앞에 있는 지중해라는 바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통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배층만 번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벌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돈은 있는데 왜 정치는 못하냐? 따라서 이런 생각 끝에 결국 시민들이 참정권을 요구해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얻게 되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대 서양에서는 정치적 참여,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행복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대에 따른 행복의 기준입니다. 아까는 환경이 행복을 정의했는데, 이번에는 시대적 상황이 행복을 정의할 겁니다. 선사시대부터 보시면, 선사시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시인들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 농사라든지 또는 가축을 키우는 목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사냥을 하러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맹수와 추위로부터 안전, 이것이 선사시대 사람들의 가장 최종적인 행복이었다. 즉 생존이 곧 행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헬레니즘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헬레니즘 시대는 앞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 바로 다음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헬레니즘 시대가 어떤 식으로 열리게 되었냐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를 점령하면서부터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전에 누려왔던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행복에 대한 기준치를 확 낮춰서 몸과 마음의 불안과 또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면 나는 충분하다 라는 식의 행복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됩니다. 중세시대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중세는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행복의 기준은 신에 대한 믿음과 구원이었다. 다시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근대는 인간 중심주의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신을 좋아하던 중세시대 때 억눌려 있던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근대의 행복의 기준은 자유, 평등, 그리고 참정권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 장으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유행은 돌고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롱패딩, 숏패딩, 롱패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고대는 인간 중심, 중세는 신 중심, 그리고 근대는 인간 중심. 행복에 대한 기준 역시, 행복에 대한 어떤 이 핵심 키워드 역시 그대로 돌고 돈다, 이런 패턴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보면, 행복이라는 거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대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의 기준은 시대와 지역마다 상당히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암기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맥락을 파악하면서 이해하는 식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었다라는 거 정리가 되었죠. 그 다음에 지역과 또 시기에 따라서 달라진 행복의 모습까지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동양은 공동체주의, 서양은 개인주의,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선사시대는 생존, 헬레니즘은 전쟁이 너무 많아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중세에는 신, 근대는 다시 인간,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패턴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앞에 있었던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읽거나 모두 다 암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의 모든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게 되겠고, 색깔도 이렇게 제가 다르게 나타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깔들 이렇게 보면은 짧은 시간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행복의 주관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 기준, 이렇게 나눠서 주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우리 수업 때 마저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에서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